네, 이른바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논란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박지만 이지 회장이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이 검찰의 소환 통보가 오면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회장의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꼭 필요한 경우라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냐면서 회피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검찰 출석 방침을 밝힌 겁니다. 이 측근은 검찰의 1차 소환을 피해 2차, 3차 소환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은 모습이 아니겠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과연 박 회장을 소환해야 할 문제인지는 의문이라며 검찰이 너무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측근은 특히 박 회장의 출국 금지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측근은 출국 금지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시기가 좋지 않은데 외부에 일정이 알려져 아무 뜻 없이 취소한 것일 뿐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정윤회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박 회장과 대질 신문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회장은 미행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는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 자료가 정 씨의 지시로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용역업체 직원의 자술서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뉴스와이 이한승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인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네, 박 회장이 소환에 응할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김승욱 기자입니다. 국정 개입 문건의 진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문건이 사실상 정윤회 씨와 박 회장의 갈등에서 비롯된 데다 정윤회 씨가 박 회장과의 대지를 요구하면서 박 회장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박 회장을 소환하기로 하고 조만간 소환 일자를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예정된 해외여행을 취소한 것을 두고 검찰이 소환 조사를 앞두고 박 회장을 출국 금지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동생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검찰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만 회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따를지도 미지수입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 이상 박 회장이 검찰의 소환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박 회장은 정윤회 씨가 요구한 대질 조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회장의 친구인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지만과 대질 신문하겠다니 참으로 가당치도 않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박 회장은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에는 응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되 정 씨와 대질 조사는 하지 않거나 방문 또는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뉴스와이 김승욱입니다. 네,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경찰관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영장의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여서 수사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채모 한모 경위의 혐의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었습니다.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박관천 경정이 보관했던 문건을 몰래 복사해 언론사와 대기업에 건넸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통상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들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울 때가 많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쉽게 말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아직 수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이 잇따르며 속전속결로 진행돼 온 검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야당에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된 문건을 지라시로 규정하는 등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 검찰이 영장 단계에서조차 범죄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무리하게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뉴스와이 이재동입니다.
청와대와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때 아닌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문건 유출의 배후로 조 전 비서관을 포함한 7인 모임을 지목하자 조 전 비서관이 소설 같은 얘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진영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대목은 이른바 7인 모임의 존재 여부입니다. 문건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일했던 박관천 경정이 만들었다는 데는 이론이 없지만 유출 배후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상반됩니다. 청와대는 조응천 전 비서관을 중심으로 박경정, 오모 행정관, 국정원 고위 간부, 박지만 이지 회장 측근 등 7인 모임이 있다며 감찰 결과를 검찰에 넘겼지만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없는 걸 만들어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내서 정식 절차를 밟으면 되지 왜 감찰 결과라고 전달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청와대가 7인 모임의 한 명이라고 주장하는 오 행정관의 진술을 두고도 엇갈립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유출 문건 100여 장의 사진을 가져온 오 행정관이 이번 감찰에서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 행정관은 조 전 비서관과의 관계 때문에 진술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지난 6월에도 이번 감찰에서도 청와대는 오 행정관에게 어디서 받았느냐는 질문뿐이었다며 오 행정관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7인 모임을 두고 양측의 주장이 어긋남에 따라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와이 박진영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그에 따른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논란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9일에서 11일 휴대전화 조사를 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1%, 부정평가는 48%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 사태 당시와 함께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